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도내 혈액 보유량이 적정 단계로 회복됐지만 개인 헌혈자가 계속 줄어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법정 토론회도 순차적으로 열리는데 MBC 강원영동에서는 내일 태백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열립니다. 6월 지방선거에 도내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첫 투표에 나서지만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선거 교육은 아직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특성에 맞는 구역별 해양 공간 관리 계획이 수립돼 합리적인 바다 이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감했던 혈액 수급이 이번 주 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혈액 보유량도 5일치가 넘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혈하려는 사람이 코로나19 확산 전에 비해 확연히 줄어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헌혈을 도와주는 적십자사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대형 헌혈버스가 오늘 찾은 곳은 홍천군 자원봉사센터. 의료용 수송상자 안에는 헌혈 후 모아진 혈액팩이 소중하게 쌓여갑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움츠렸던 헌혈이 일상회복과 함께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춘천 혈액원에서 연락이 와요. 헌혈하시라고 제 피를 다른 분한테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주신 거 고맙죠. 지난달 25일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강원도 혈액 보유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이전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보유한 혈액량은 일주일 평균 2.41분에 불과했지만 거리두기 완화 발표 직후 4.11분까지 오르더니 5월 둘째 주에는 5.31분으로 늘어났습니다.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에서 법정 기준치를 웃도는 적정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혈액 수급이 안정기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헌혈을 하려는 사람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헌혈자 수는 13만 4천 명으로 코로나19 전인 2018년에 비해 3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교회나 군대 같은 단체 헌혈을 통해 적정 보유량을 충당할 뿐 개인 헌혈자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복하고 있는 추세인데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발생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 헌혈은 곳곳에서 가끔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액 보유량이 법정 기준치에 도달했지만 의료기관은 아직도 공급 물량의 일부만 출고하는 제한 출고가 유지돼 응급 환자에게만 우선 수혈을 하고 있습니다. 헌혈 인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응급 상황 시 수혈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이 발생할 수 있어 헌혈을 통한 사랑의 실천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번 주 들어 사흘 연속 1,00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강릉 146명, 속초 44명, 동해 39명, 고성 33명 등 1,098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50만 5천여 명입니다. 어제 도내에서 실시된 진단검사는 3천여 건으로 일주일 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280명 줄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도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강원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10분 MBC 강원영동에서 개최되는 태백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비롯해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 후보자 토론회를 오는 26일까지 순차적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법정 토론회는 지상파 3사에서 진행하며 MBC 강원영동은 23일 오전 삼척시장과 오후 동해시장, 밤 11시 10분 강원도지사, 24일 오후 강릉시장, 25일 오후 속초시장 후보자 토론회 등을 생방송합니다. 이번 법정 토론회는 모바일과 인터넷 등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13일 동안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정당이 목표를 향해 막판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대선 승리에 따른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힘 있는 여당 후보론으로 강원도지사와 도내 18개 시군에서 모두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강원 역사상 처음으로 압승을 거둔 2018년 지방선거의 역사를 재현하겠다며 11개 시군 이상 승리를 목표로 잡고 지지세 확장에 나섰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 18세가 된 학생 유권자들도 2년 전 총선과 지난 3월 대선에 이어 본인의 손으로 직접 지역의 대표 일꾼을 뽑게 되는데요. 선거 경험이 없는 이들을 위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투표를 하게 되는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6일 지방선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투표하는 거 많이 봤었는데 제가 이번에 하게 돼서 너무 떨리고 또 설레요, 되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공약을 가진 후보가 뽑혔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무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부모님한테 배우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공약을 확실하게 지킬 줄 알고 투표자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강원도에서도 7,300여 명의 학생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전체 유권자 수로 보면 대략 1% 정도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당락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선거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정치를 다루는 건 민감한 주제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졌지만 교사의 참정권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과목 수업 시간을 활용해 원론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조회 종례 시간에 짧게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표를 행사하게 될까요? 혹시 아는 사람? 학생 선거 교육에 앞서 실시된 교사 연수에서도 교사의 정치 참여 제한에 따른 교육 방법, 수위 등에 대한 내용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교육을 하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뉴스 등을 좀 한 번쯤은 보고서 공약을 좀 살펴보고서 투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당국도 적극적인 선거 교육보다는 기존의 학생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학교 생활 규정 정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그동안 어른들의 일로만 여겨졌던 정치 참여의 길이 학생들에게도 열린 만큼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대통령 선거나 총선과는 달리 지방선거는 한 지역구에 수십 명의 후보자가 나오다 보니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MBC 강원 영동은 4년 전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지역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과 포부를 담은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처음 해보는 인터뷰에 후보자들은 문짝에 원고를 다닥다닥 붙여놓고 읽고 컴퓨터를 잘 못 쓰는 후보자의 원고를 취재진이 앉아서 대신 타자를 쳐주는가 하면 커다란 종이에 작은 글씨로 원고를 잔뜩 써서 준비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작진이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읽다 보면 더 헷갈리지 않을까요? 후보자는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고 유권자는 후보자가 궁금해도 알 방법이 없어 깜깜이 선거라는 별명이 붙던 지방선거 문화를 바꾸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시작했던 MBC 강원 영동의 후보자 알리기 프로젝트가 이번 지방선거에도 다시 펼쳐집니다. 모든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던 4년 전과 달리 이번엔 저마다 바쁜 후보들이 좀 더 편한 시간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직접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각 후보 측에 요청했습니다. 화면 사이즈에 맞지 않게 세로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는 등 조금은 어수선한 느낌도 있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후보자가 직접 자신을 소개하고 포부와 공약을 설명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약속된 날짜까지 인터뷰 영상을 보내오지 않은 몇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 군수, 강원도 의원 후보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군 의원 후보자들의 인터뷰도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제 6일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2주일. 저희 MBC 강원 영동의 후보자 알리기 프로젝트가
멀게만 느껴졌던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유권자들이 좀 더 나은 지역 일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 동해안을 용도별로 특성에 맞게 구분한 해양공간 관리계획이 수립됐습니다. 9개 구역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향과 기준이 설정돼 합리적인 바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정해역으로 이루어져 오징어와 대게 등 수산물이 풍부한 강원 동해안. 수려한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해양 관광과 레저 산업의 중심지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 자원과 어촌 인구가 줄어 어업이 침체되고 있고 해양 관광 수요가 늘면서 자연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무분별한 해안 개발 등으로 연안 침식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해양 이용의 다양화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바다를 관리하기 위해 강원 동해안의 해양 공간 관리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용 실태를 분석해서 앞으로 활용 방안, 어떻게 보존하고 이용하고 활용할지를 해양에 대한 그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가 최근 발표한 해양 공간 계획에 따르면 강원 동해안은 4,350제곱킬로미터의 해역이 9개 용도 구역으로 구분 지정돼 각 구역의 특성에 맞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구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해양 용도구역의 51%를 차지합니다. 주요 어장과 양식장, 수산자원 서식지 등이 있어 어업활동보호 육성과 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필요한 구역입니다. 어업활동보호구역에서 자유로운 어업활동은 가능하지만 어장 훼손 등 갈등을 유발하는 개발 행위는 제한할 수 있고 레저 활동도 어업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 밖에 해양 안전을 위해 수상 레저 활동 금지 구역과 연안 침식 관리 구역 등으로 이루어진 안전관리 구역이 13%, 군사 활동 구역이 11%, 항만 항행 구역이 1.5%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9%에 해당하는 1,696제곱킬로미터의 해역은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유보 해역으로 남겨도 별도의 정밀 평가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강원도의 해양 공간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바다의 체계적인 관리 방향과 기준을 설정했다며 합리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릉시가 산불 피해지와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해 토사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은 옥계면 남양리와 산사태 취약 지역인 왕산면과 성산면 일대를 대상으로 낙석 방지망 보수와 사면 시설물 점검 등의 예방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장마철이 오기 전인 다음 달까지 예방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지역 6개 해수욕장이 7월 13일부터 개장합니다. 동해시와 시설관리공단, 각 마을 운영위원회는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간 망상과 추암, 대진, 어달 등 6개 해수욕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욕장은 오전 6시부터 문을 열어 최대 자정까지 운영되며 수영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동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피서객이 늘 것으로 보고 버스킹 공연과 비치발리볼 대회, 힙합 경연 등 다채로운 문화체육 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속초시 도시재생 사업의 개발과 홍보를 위해 속초문화관광재단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상호 협력합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대포동 화채마을과 관내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사업 발굴,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홍보 등 세부 지원 사항을 함께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속초시는 올해 도시재생 예비 사업의 하나로 화채마을에 대해 목공예와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교육 등을 진행 중입니다. 고성군이 올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된 수공예 산업을 육성합니다. 고성군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수공예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과 창업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수공예 산업을 주민 소득 창출 시범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